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7일 오후 1시 5분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너도 윤석열처럼 당해보라는 여론이 새로운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 말이 아주 앞으로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향이 오늘 여론조사에서 읽혀집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더불어민주당 36%, 무당청 17%입니다. 양대 정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등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만은 국민의힘이 3%포인트 앞서서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분열되고 해가지고 이 저항 세력이 상당히 위축되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31%, 김문수 7%, 홍준표, 한동훈 각 6%, 오세훈 4%, 이준석 2%, 조국, 김동연 각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응답자가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해서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지지율은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지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결과 기대, 현 정권 유지돼야 된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 40%.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즉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48%입니다. 40대 48%로 약간 정권 교체론이 앞서고 있습니다. 중도층에서 그리고 무당층에서 정권 교체론이 강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이 57%, 반대가 36%. 그런데 지난주 대비 20대, 30대, 40대에서 탄핵 찬성이 줄고 보수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늘었습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 54%, 좋아질 것 17%, 비슷할 것 22%. 지난 12월 대비 비관론이 그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 무당청 17%인데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인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고 국민의힘과 큰 격차를 벌였는데 이게 다시 좁혔습니다. 좁혀졌는데 조금 길게 보면은 작년 한 해 두 정당의 연평균 지지도는 같았습니다. 32%로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져도 정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지지, 진보층에서는 72%가 더불어민주당 지지,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7%, 특정 정당 지지하지 않는다가 25%입니다. 이 총평을 하면은 오늘 여론조사 총평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양비론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구속과 파면으로 이어지면은 반사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더 세질 것입니다. 마치 시소게임입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이 올라오는 이런 관계죠.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생관계였는데 이 계엄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적대적 공멸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멸관계. 같이 망하는 거.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킨 자폭 테러로 평가되었는데 민주당이 계속 탄핵 중독증이 이게 발작을 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시키는 것 등을 보고 반 이재명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껴안고 뛰어내려가지고 보수를 살리고 이재명을 죽이는 희생번트가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자폭 테러가 희생번트로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법에 따라 2월 15일까지 신속하게 선고되어야 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도 5월 15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된 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이것은 아주 큰 논리적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3월 중에 나오면은 5월 중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투표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으로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우선 출마를 할 수 없으니까 후보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는 금명간 후보 교체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강하냐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탄핵까지 밀어붙였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너도 당해보라는 여론의 반작용 앞에서 흔들릴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카드를 포기할 수 있을지는 그러나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를 상정하면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될 것이고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먼저 짐을 벗는 쪽이 이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과 이 탄핵 중독증에 걸린 극단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이 스스로를 깨면은 병아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개혁을 하면은 더 좋은 존재로 이렇게 변신할 수가 있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남이 개혁을 하면 그냥 후라이가 돼가지고 묵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란이 스스로를 깨면 병아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의 힘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것도 확실합니다. 중도층과 젊은 층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윤석열 계열의 후보나 음모론자는 확정성이 없는 거죠. 대통령 후보 경선 구도를 반민주당 연합으로 만들려면 2021년 안철수 오세훈 경선에 의한 자유진영 단일화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이미 출마 의지를 밝힌 그가 독자 출마를 하면 표의 분산으로 자유진영이 불리해집니다. 이준석 의원을 자유진영, 범자유진영의 경선구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가 상징하는 보수혁신, 정치교체,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 금수사 정치 청산, 그리고 세대교체, 이준석 의원은 신 40대 기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제 위기 속의 국가 생존 전략을 대선의 주제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상상해 봅니다. 국민의힘이 30대 대표를 만들어내어 가지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겼듯이 40대 경선 후보 또는 대선 후보를 내세워 역정승하는 길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슬기로운 조정자, 즉 킹메이커 또는 킹메이커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